자, 66쪽이다. 66쪽에 전기 에너지 발생과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 자, 에너지 단위는 뭘 쓴다고? 줄 쓰죠. 우리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뭐 전기 에너지 전부 다 에너지 단위 줄이에요. 자, 이때 전기에 의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전기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전자기 유도는 꼭 별표를 좀 쳐주세요. 우리 코일에서의 자기장 기억나니? 코일에 2학년 때 배웠던 거, 코일에서의 자기장. 네. 손가락 이렇게 해서. 자, 코일에서의 자기장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요거죠, 요거. 자, 코일에서의 자기장은요, 코일에서 마치 막대자석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삥삥 돌아가는 게 전류가 돌아가게 돼요. 자, 전류를 이렇게 감아놓게 되는데, 전류 감은 방향대로 내 손가락으로 감싸쥐게 되면은,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지게 되면은, 자, 전류 들어가는 방향대로 감싸지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자기장 나가는 쪽. 자기장 나가는 방향이 자석에서 무슨 극에 해당한다? N극에 해당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이 들어오는 쪽이 S극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N극, S극 이렇게 나눠 놓게 될 수가 있다라고 2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이야. 자, 그러면은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걸 얘기를 할 건데, 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는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한 거야. 자, 이제 반대로, 자, 코일 주변의 자석을 움직여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여, 자, 자기장이 변하여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자, 아까랑 다른 게 뭐야? 자, 앞에서 2학년 때 배웠던 거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만들어졌어요를 배운 거고요. 지금 얘기할 건 뭐냐면 자기장이 변화를 느끼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다른 거. 자석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코일 입장에서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요, 요게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N극이 가까이 오고 있죠.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을 밀어내는, 즉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랬어. 그럼 N극이 가까이 오면 코일 위쪽에 N극이 형성되는 거야. 그러면 N극이 형성되니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엄지손가락 위에 대고서 내 손가락으로 감싸지면 내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N극이 멀어지면은, 자, N극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거를 방해하는 게 뭐야? 잡아 끄는 거죠. 자, 얘를 잡아 끌기 위해서는 위에 무슨 극이 형성돼? S극이 형성돼요. 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내고서는 내 손가락으로 감싸지면 그 방향이 또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전류가 일로 갔다 하게 되는 거야. 이때 생기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얘기를 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를 해줘. 자, 자석 주변의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여도 코일을 통하는 자기장의 변함으로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석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코일 입장에서는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야.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를 느끼게 되니까. 자,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의 그 역학적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가와 같이
코일을 감은 플라스틱관에 자석을 떨어뜨리면 나와 같이 코일을 감지 않은 플라스틱관에서 자석을 떨어뜨려보다 자석이 늦게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코일 때문에 방금 얘기했죠. N극이 가까이 오면 N극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된다 그랬잖아요. 코일에서. 그래서 자기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N극 밀어내는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에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돼요. 자, 떨어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코일 안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돼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해. 근데 여기는 그냥 쑥 떨어지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코일 안에서가 더 느리게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지금 자석에서의 코일에서의 자기장 변화에 의해 가지고 뭘 했어? 유도 전류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전기가 만들어진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발전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 발전기 보시게 되면은요. 자석 있고 안에 코일 있죠. 그래서 코일이 빙글빙글 돌게끔 하는 거죠. 요 자석 안에 코일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야.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의 변화를 인지를 하게 되고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유도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댐에 물을 다 가둬놓은 거야. 그게 위치 에너지죠. 자,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 발전기를 돌립니다. 잘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거기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해내고요. 화력발전은 연료를 태워, 물을 끓여, 그 수증기를 이용해가지고서는, 발전기를 돌리죠. 이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바람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요. 그래서 전기를 얻어냅니다. 라는 얘기야. 자, 옆에 잠깐 보시면요. 우리 뭘 배웠냐면 요거 전동기 배웠던 거 기억나니? 이거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자, 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류를 흘려서 도선에서의 자기장과 자석에서의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받는 힘,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돌리는 거죠.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전기를 꽂아서 윙 돌아가는, 즉 전기 모터죠. 그런데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전동기는 전기가 운동으로인데 발전기는 돌려서 전기를 얻어내는 거야. 참 구조가 비슷하죠. 구조가 엇비슷해. 자, 얘도 역시 얘는 안에 있는 코일 입장에서 자기장의 변화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유도 전류가 흐르게끔 한다. 그러니까 발전기와 전동기는 완전 반대 개념이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거고 얘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요. 자, 하여튼 코일 입장에서는 그 자기장의 변화를 인지를 해야 돼. 자기장의 변화를. 근데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 센 자석을 가만히 놔뒀어요. 이러면은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옆에 67쪽이다. 67쪽에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보자. 1번에는요. 코일이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요. X죠. 자, 유도 전류는 자석을 가까이 할 때 흐르고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는 흐르지 않는다. 둘 다 똑같은 얘기야. 자석이 코일에 오던 코일이 자석에 가던 어차피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 변화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유도 전류는 흘러요. 자, 가만히 있으면 안 흘러요. 자기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자기장 변화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4번에도 X죠.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서로 다른 유도 전류가 흘러요. 자, 2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결국에는 자기장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움직임이 있는 경우야. 코일 속에 들어있는 자석을 빼낼 때 움직임이 있죠. 가까이 가져갈 때, 넣었다 뺐다 반복할 때, 근데 가만히 두었을 땐 아니죠. 움직임이 없을 때는 유도 전류 안 흘러요. 자, 그 다음 3번에는요. 전자기 유도죠.
오케이, 전자기 유도.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주는 거죠. 아, 역학적 에너지가 뭔지는 알고 있지? 네. 역학적 에너지가 뭐니? 운동에너지 플러스 위치. 운동과 위치 에너지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죠. 상계재련 이거 배웠나? 역학적 에너지? 학교에서 6단 나가고 있는 중이지? 자, 그 다음 잠깐만 4번에는 바람에 의한 거니까 무슨 발전? 풍력이고요. 물의 위치는요? 수력이고요. 연료 화학 에너지. 화력 발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자.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요. 그냥 전기 꽂았을 때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전기 꽂았더니 열 나오고 있어. 그럼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전기 꽂았더니 소리가 나와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전기 꽂았더니 빛 나와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전기 꽂았더니 막 돌아가요. 그럼 운동 에너지로 되는 거고요. 전기 꽂았더니 이건 뭐야? 배터리 충전하는 거. 배터리 충전하는 거는 배터리 안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적립해 놓는 거예요. 전기 충전은. 자,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얘기 한번 꼭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했는데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 새로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아요. 저 밑줄 에너지 총량이 일정하게 보존.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꿔 놓죠. 일부는 열로 바뀌고 빛으로도 바뀌고 소리로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요 바뀌는 전체 총량을 더해보면 얘랑 같다라는 그런 얘기야. 총량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라는 거지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계산 문제가 조금씩 나오는데 소비 전력. 자, 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면요. 전기 에너지는요. VIT. V가 뭐니? 전기 에너지는요. VIT. 전압. 그렇지. 전압. I는 전류. 좋아. T는 시간. 오케이. 자,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전기 에너지 단위는 뭘 쓸겠니? 전기 에너지 단위는 에너지잖아요. 줄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전력은 뭐냐? 전력은 뭐냐?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걔를 우리는 와트라는 단위로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5V에 5ohm짜리 전구를 꽂았어요. 여기 몇 암페어 흘러요? 아유, 다 잊어버렸어 그냥. 전류 구하는 식이 뭐예요? 전류 구하는 식이 I는 R분의 V죠. R이 뭐니? 저항. V는 전압. 자, 그럼 여기 5ohm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1암페어가 되는 거죠. 자, 여기 1암페어 흐르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10초 동안 켰어. 그럼 이 전구가 10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몇 줄입니까? 그러면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50줄의 에너지를 쓴 거죠. 그렇다면 1초당 몇 줄씩 썼습니까? 그러면 50줄을 10초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게 5와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와트라고 하는 건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굳이 10초 곱할 필요가 있겠니 없겠니? 자, 방금 얘기했죠. 전기 에너지는 VIT인데 이걸 T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돼? TT 사라지죠? 뭐만 남아요? V 곱하기 I만 남죠. 자, 그래서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전압 곱하기 전류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와트, 뭐 2와트, 10와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우리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전구 같은 거, 전구에 이렇게 크게 써 있어. 전구에 같은 재질이었을 때 와트 수가 크면은 더 밝은 전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와트 수가 크다고 다 박단 개념은 아니야. 왜냐면 그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전구들마다. 자, 그래서 같은 재질이었을 때는 와트 수가 클수록 밝은 애가 되는 거야. 자, 1와트 1초 동안에 1줄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전력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전기를 소모를 해요. 자,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게 있어. 소비 전력, 전격 전압이 있어요. 전격 전압, 소비 전력. 우리나라는 몇 볼트야? 220 볼트죠. 그게 전격 전압이에요. 너희들 그 가정기구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220 볼트에 몇 와트가 꼭 써져 있게 돼 있어. 와트 수가 꼭 써져 있어. 그게 뭐야? 나 이거 220 볼트에 꽂아주세요. 그러면은 1초에 50줄의 에너지를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진서야, 여기 봐. 자, 그래서 220볼트에 꽂아주면 1초에 50줄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게 50와트의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전력량 봅시다. 전력량. 자, 이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자, 전력은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인데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냉장고 생각을 해봐. 24시간 내내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걔가 쓰는 전기 에너지 계산하려면은 걔의 와트에다가 시간에다가 분에다가 초까지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초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니까 그 값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줘야 돼. 그래서 시간당 묶어주는 게 전력량이야. 시간당 묶어주는 거. 간단해. 와트에다가 아워를 곱한 거야. 시간을 곱한 거야. 그게 와트시야. 그 다음에 1kWh는 1kWh는 몇 와트시겠니? 그렇죠. 킬로자 붙으면 그냥 1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kWh는 1000W시죠. 그래서 와트시가 숫자가 너무 커진다 그러면 킬로와트시로 바꿔가지고 또 계산을 하죠. 전력량은 어디다 갖다 쓰느냐? 주로 어느 정도의 양을 썼는지 확인을 할 때 쓰는 거야. 뭐야? 너희들 가정집에서 전기 요금 계산할 때 쓰죠. 전기요금 고지서 한번 봐보시면은요, 몇 킬로와트씩 사용했는지 그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곱하기 몇 원 해가지고선 돈을 계산을 해요. 1와트시는 1와트의 전기가 1시간 동안 사용한 거야. 자, 이 전구는 220볼트에 20와트야. 220볼트에 꽂으면은 1초에 20줄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뜻이야. 걔를 3시간 켰대. 그럼 전력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 전력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20와트 곱하기 3시간 해서 60와트씩 끝이야. 와트에다가 시간 곱하면 그게 전력량이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정에서 부과되는 전기 요금이 이 전력 양계를 통해서 전기 요금을 곱해줘 가지고서는 계산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단순하진 않아. 실질적으로 누진세라 그래가지고서는 많이 쓰면은 더 곱하기가 많이 붙게 돼요. 자, 효율이 좋은 전기기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요, 똑같은 효과를 냈는데 전력량이 작으면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옆에 거 가지고 문제 풀면서 또 다시 풀이를 해보도록 하자. 자, 69쪽이다. 69쪽 한번 해보도록 하자. 69쪽. 자, 얘들아 이제 채점하자. 5번 보자. 5번. 자, 5번에는 전기, 다리미는 전기가 열로, 선풍기는 전기가 운동으로, 형광등은 전기가 빛으로, 배터리 충전 전기가 화학 에너지로. 자, 그래서 니은, 리을, 기억, 비읍이죠. 그 다음 6번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근데 총량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에 한번 보세요.
소비 전력이 몇 와트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와트라고 하는 거는 소비 전력의 의미 1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야.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뭘로 나누면 돼? 초로 나누면 돼. 그쵸? 2분은 몇 초? 120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 와트라고 하면 돼? 1000와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요.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전격 전압 소비 전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220V에 45W라고 써 있어요. 그럼 전격 전압은 220V이다. 맞죠? 전격 소비 전력은 몇 와트야? 45W죠. 그래서 틀렸어요. 1초에 45줄의 에너지를 쓴다. 45W의 의미가 1초당 45줄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자, 2시간이에요. 그럼 45W 곱하기 2시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야? 90W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어요. 됐니? 자, 9번 보시게 되면은요. 소비 전력이 16W, 10W인데 자, 밝기가 같은 두 전구야. 밝기가 똑같아요. 자, 이때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양은 가는 16줄이 되는 거죠. 16W니까요. 나를 2시간 켜놓으면 소비 전력량은 10W 곱하기 2시간이니까 20W시가 되는 거죠. 10W 곱하기 2시간이니까 20W시. 그럼 누가 효율이 좋은 거니? 같은 밝기라면 전력이 작은 게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 효율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전기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요. 플라스틱 관에다가 에나멜선을 감아서 코일을 만들고 양끝 사포를 문지른 후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디듐 자석을 넣고 막 흔들어 줍니다. 자, 그랬을 때 발광 다이오드에서 불이 켜지나 안 켜지나 이렇게 보는데 발광 다이오드는요. 보세요. 긴 다리와 짧은 다리가 있어요.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로 전류가 흘러요. 긴 다리에서 짧은 다리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럼 반대로 갔을 땐 불이 켜지겠어? 안 켜지겠어? 안 켜지겠죠? 자, 그래서 한쪽 방향성만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흔들 때 어떻게 되느냐? 흔들게 되면은요,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돼요. 자, 왜 그렇게 반복을 하게 되느냐?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흐를 때는 전류가 불이 켜졌다가 반대로 전류가 흐를 때는 불이 꺼졌다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고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요. 자석이 코일 사이를 빠르게 움직일수록 센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됐니? 한번 해볼까? 1, 2, 3. 자, 다 했죠? 1, 2, 3번 해보자. 1번에 XOOX, 2번에 역학적 에너지, 3번에 검육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인다. 반대쪽이라서는 어디예요? 반대쪽으로 움직인다? 어디로 움직이는지 몰라. 아, 여기 써있잖아. 검육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고. 가까이 올 때 오른쪽 갔으면 멀어질 때는 왼쪽 가야 되죠? XOOX. 틀린 거 질문 없니?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회전되지 않는 경우를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있을 때 우리 공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높이가 낮아지고 있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땅바닥에 붙어버리겠죠?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이때 공이 바닥에 충돌하면서 마찰, 공기에 의한 마찰, 바닥에 의한 마찰, 그런 열 에너지라든가 소리 에너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 것까지 다 합쳐버리면 총량은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옆에 있는 이게 뭐 동아출판사에서 나왔다고 써 있는데, 자, 그림과 같이 전구와 버저를 스위치와 함께 두 손발전기의 병렬로 연결을 해가지고요. 자, A의 손잡이를 돌리면 1, 2를 열거나 닫는 경우 B의 손잡이가 돌아가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자, 1, 2를 스위치를 모두 열고 A를 돌리면은 B 손잡이도 A와 비슷한 횟수만큼 돌아가게 됩니다. A를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자, B를 돌리는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자, 지금 손 발전기잖아요. 얘를 돌리면 뭐가 형성돼? 전기가 형성되겠죠? 전기가 형성돼가지고 저쪽 B 손발전기로 가는 거야. 그럼 이 B 손발전기에 의해서 전기가, 이제 여긴 전동기 역할하는 거지. 전기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여기가 돌아가게 되는 거야. 반대로 B를 삥삥삥삥 돌리면 이제 A를 안 잡고 있어도 A가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야. 오케이? 자, 1번만 닫고 A를 1에서와 같은 횟수로 돌면 B의 손잡이가 돌아가는 횟수는 1보다 적고, 자, 지금 1번만 닫고 라고 했잖아요. 1번만 닫으면 누가 켜지겠니? 전구가 켜지죠? 전구에 불이 켜지면은요, 손 발전기에서 돌리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가 전구의 빛 에너지로 소모된 다음에 손발전 B로 가는 거야. 그럼 B에 돌아가는 횟수가 어떻게 되겠어? 더 작아진다라는, 줄어든다라는. 즉, 에너지가 변환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모두 닫고 하게 되면은요, 더 적게 돌겠죠. 왜냐면 버저도 울리고 전구도 켜지고, 그래서 빛, 소리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역학 저쪽으로 가는 에너지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좀 특이한 유형의 문제니까 우리 1번, 2번은 좀 해보자,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자, 1번, 2번 해보자. 자, 1번에 4번 나왔니? 2번에 2번 나왔니? 오케이? 저기 잘 모르겠는 거 손? 이은이 열 에너지하고 소리 에너지로. 응.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럼 내신 쑥쑥 가보자. 내신 쑥쑥에 한번 싹 다 풀어보자. 75초까지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몇 문제 안 되니까. 자, 빨리 해보자. 얼마나 시간 주실 거예요? 15분. 이제 화장실을 가나. 자, 채점하자 우리. 자, 1번 해봅시다. 자, 1번에 몇 번 나왔니? 4번 나왔니? 틀린 사람? 2번에요? 5번이죠. 자, 3번에 5번이에요. 4번에 2번이고요. 5번에 2번이고요. 6번엔 3번이에요. 자, 여기서 틀린 거 빨리 질문 가자. 6번이요. 자, 6번에 보시게 되면은 발전기 내부에 자석과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자석과 코일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것에 이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발전기를 회전시킨다는 것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자석 안에 있는 코일을 갖다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발전기를 하면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코일을 회전시키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어떤 발전기는 코일을 회전하고요. 어떤 발전기는 자석을 회전시켜요. 그건 발전기 종류마다 조금씩 다를 거지. 그 발전기를 회전시킨다면 뭐 결국에는 발전기를 그 안에 있는 발전기를 돌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해는 왜 아니에요? 자석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어?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서 유도 전류가 나타나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자석 사이에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하는 거는 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 전동기가 그런 거고요.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 흐르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에 4번 나왔니? 4번이고요. 뭐? 7번. 자, 7번 한번 볼게요. 풍력 발전은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죠. 수력 발전은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돌려주고요. 화력 발전은 연료를 태운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증기의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요. 역학적 에너지죠. 수증기의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게끔 하는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자, 그 다음 8번에는 2번이고요. 9번에 5번이에요. 자, 10번에는 5번이고요. 11번에는 3번이죠. 12번은 3번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없니? 자, 13번으로 갈게요. 13번에는 4번, 5번 나왔니? 빨리 틀린 거 질문. 틀린 사람 손. 얘들아, 틀린 사람 손? 누가 틀렸어? 한 명? 한 명밖에 없어? 야, 5번 몇 줄이야 그럼? 맞은 사람 손? 야, 나머지 다 맞았지. 5번에 몇 줄이라고 생각을 해? 줄이 아니라 맞아요. 1와트 아워가 1000와트 아니에요? 이거 봐, 모르면서 그냥 자, 일단 저게 아니구나. 자, 보시면요. 1와트시는요. 1와트 곱하기 1시간이죠. 1와트는요.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얘기했죠. 1볼트 곱하기 1암페어죠. 곱하기 1시간은 몇 초야? 3600초죠. 아까 전기 에너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죠. 3600줄이에요. 오케이? 1와트시는 3600줄입니다. 4번은 왜 틀렸니? 1초. 1초가 아니라 1시간이죠. 오케이. 자, 5번에 이것 좀 써놔줘. 1와트시는 3600줄이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14번으로 갈게요. 자, 14번에 5번 나왔니? 틀린 사람 손. 14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게 220V에 880W예요. 자, 5분 동안 사용했을 때 전기 에너지 880W는 1초에 880줄의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인데 5분이면 몇 초가 되는 거야? 300초가 되는 거죠. 300초. 오케이? 그래서 880 곱하기 300초가 되는 거죠. 오케이? 880W 곱하기 300초 해가지고서는요 5번이 될 거예요. 자, 그럼 15번은 몇 와트시니? 880W시죠. 왜?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곱하기 와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이고요. 자, 6번에 4번 나왔니? 틀린 사람 손? 자, 6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4번에 오래 사용할수록 소비 전력은 증가합니다. 그랬는데요. 소비 전력이 뭐라 그랬어? 220V에 20W 요게 소비 전력이죠.
소비 전력의 뜻은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예요. 전력은 초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 시간을 오래 사용해도, 전구를 오래 사용해도 초당 20주를 사용하는 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소비 전력은 일정하다라고 해줘야 돼. 그러면은 오래 사용할수록 증가하는 건 뭐야?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소비 전력이 증가하는 건 아니야. 소비 전력은 20W로 그대로고요. 됐죠? 자, 그 다음 17번 가볼게요. 자, 17번에는 2번 나왔니? 틀린 사람 손? 없어요. 18번에는요? 1번 나왔니? 1번이요? 1번이요. 이거 텔레비전은 100W예요. 1초에 100줄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라고 바꿔주셔야죠. 1초에 100W가 아니라 100줄. 됐니? 2번은 청소기 1시간 사용하면은요. 청소기 어딨니? 청소기는 80W네요. 1시간은 3600줄이죠. 80W 곱하기 3600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288000 줄이 될 거예요. 그걸 킬로줄로 바꾸시면은 288 킬로줄이 되는 거고요. 또 18번 또 보기 중에 질문 없으면 19번 갈게요. 19번에 몇 번? 4번 나왔니? 질문 손. 자, 20번은요. 가나에서 일어나는 자석의 에너지 전환을 각각 쓰시오. 가는요. 위치 에너지가 위에 있을 땐 위치 에너지 있었죠? 떨어지면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위치 에너지가 가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요.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빛도 나죠? 전기 에너지로 바뀌죠.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해줘야 돼. 나는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떨어지면서 전기가 생성되니까 전기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자, 21번 해볼까요, 그럼? 건전지의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지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자, 22번은요. 자, 얼마냐? 350줄 나왔니? 오케이? 자, 이거랑 이거를 합친 게 같으면 되죠. 23번은요. 헤어드라이어에 220V에 550W예요. 자, 그럼 자, 전격 전압인 220V에 꽂아주면 1초에 5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됐죠? 전격 전압 220V에 꽂아주면 1초에 550줄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1번에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건 발전기죠? 누구야? 나죠, 나. 발전기 나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에는 3번 나왔니? 틀린 사람 손? 없어요? 3번에 몇 번 나왔니? 4번 나왔니? 1kW시당 300원이에요. 자, 그럼 각각의 킬로와트시를 다 와트시를 다 구해 주셔야 돼요. 자, 얘 두 개 해서 오케이. 자, 얘는 300W시. 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또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하셔야 돼. 다 더했어. 더해서 끝이냐? 아니야. 이거 더한 값에다가 30을 또 곱해 주셔야지. 한 달이니까. 지금 더한 건 하루 동안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또 끝이냐? 여기에다가 곱하기 이거를 킬로와트시로 바꿔줘야죠. 지금 와트시 계산하고 있었죠? 이거를 킬로와트시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몇을 해줘? 300을 또 해주셔야 되죠. 자, 더한 값을 하고요. 이 더한 값에다가 30을 곱해주고요. 이걸 킬로와트시로 바꿔주시고 300원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죠? 계산을 모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름 못하겠다 오늘. 문제 끝이에요. 아니요, 뒤에 문제 단원평가에서도 또 문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도 괜찮으니까 해봐 한번. 79쪽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몇 번부터 하는데? 79쪽만 해보자. 79쪽만. 방금 뭐 여러 가지 계산 문제에서 많이 좀 틀렸으니까 79쪽만 좀 해보자. 자, 보자. 여기 몇 채예요? 79쪽만 해보자. 79쪽만. 자, 19번에는 1번이고 20번에는 4번이고 21번은 4번이고 22번에 2번, 23번에 3번, 24번에 2번. 요 중에서 20번이요. 또 24번이요. 또 자, 20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 옳은 것은 네, 괜찮아요. 디귿은 와트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4번에는요. 틀리기 시작한 곳이 어딥니까? 그랬는데 2번에 컴퓨터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전력량의 60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1시간을 해줘야죠. 와트시를. 전력량은 와트시기 때문에 시간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틀려 먹었죠. 됐니? 오늘은 여기